네, 안녕하세요. SF 코리아 이수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해외 인턴십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분들 너무 다 반갑고 감사드리고, 어디 대학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모교 대학이 어딘지 전공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저희 파트너 회원대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하신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웨비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F 코리아 이수연 대표이고요. 제가 사실 인턴십 설명회를 할 때마다 가장 좀 기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에 이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린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저는 되게 기쁘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SF 코리아에 이제 오게 된 지 거의 한 3년 8개월 정도가 되었고, 그 전에는 독일 대학교에서 일을 했었어요. 독일 대학교 이제 교직원으로서 일을 했었고, 그 전에는 또 몽골에서도 일을 했었고, 또 그 전에는 또 캐나다에서 유학을 했었고, 중간에 또 한국에서 잠깐 일을 했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일을 하시는 게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노하우를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도 제가 조금씩 이렇게 정보를 넣었으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궁금하신 점 있다면은 Q&A 세션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좀 설명이 좀 길 거예요. 한 45분에서 5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IS 인턴십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다녀온 학생들이 찍어서 보내줬던 사진들을 다 모아두었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세피, 저희 마스코트 세피예요. 저희 마케팅 매니저이기도 하고 저희 유학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세피입니다. 귀엽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IS 어브로드 SF 재단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비영리 교육재단이에요. 2000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2017년도에 IS 어브로드와 합병이 되었는데, 이제 IS 어브로드라는 것은 미국 내에서 가장 명망 있는 해외 교류 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내에 거의 한 230개 되는 대학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저희가 그 대학생들을 위해서 해외 유학 프로그램,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 SF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SF 코리아 사무소만 해도 저희 한국에 있는 약 33개의 대학에 파트너를 맺고 그 대학들에게 좋은 방문 학생과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공급을 해드리고 있죠. 매년 1,200명의 학생들이 수학을 했고, 2000년도 설립 이후로 이래로 2만 1,000명의 누적 학생들이 SF를 통해서 수학을 했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 1950년도에 저희 재단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IS 인턴십 분야는 거의 한 14년 정도 된 분야예요. 그래서 저희 재단이 14년 정도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SF 학생들이 IS 인턴십 프로그램에 이제 접근을 하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제 언제부터 가능하게 됐냐면 2023년 가을부터 SF 학생도 IS 인턴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학생들이 유학을 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해외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거의 대부분 유럽에 있고 여기 아직 한국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서울에도 저희 IS 서울 센터가 있긴 합니다. 저희는 이제 비영리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 수익을 모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어, 저희가 고안한 유학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프로토콜을 만들었던 유학 안전, 건강 프로토콜은 각 대학에서 인정을 해주시는 그런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취업을 위한 유학 과정. 자, 글로벌 커리어에 대해서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글로벌 커리어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션을 좀 들어오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나는 한국에서만 일을 하겠다. 난 삼성에서만 일을 하겠다. 그러면은 왜 해외 인턴십 필요해? 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한국에서 인턴십 잡는 게 워낙 금턴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해외라도 좀 가볼까? 영어라도 좀 늘려볼까라는 생각으로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핵심은 글로벌 커리어에 목표를 두고 내가 이런 저희가 소개하는 유학 프로그램 중에서도 해외 인턴십을 갈까 말까? 나한테 맞는 건 더 뭘까? 이런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쭉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커리어가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커리어를 갖는 게 이제 글로벌 커리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살아야 되냐? 꼭 그것만 글로벌 커리어는 아니에요. 한국에서 거주하며 커리어를 갖는 것도 글로벌 커리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속한 방법인데요. 한국에서 외국계 지사 취업했죠. 그래서 재택도 하고 출근도 하고 저는 하이브리드 스타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한국에서 외국 기업 취업하신 분들도 있어요. 풀 재택. 제가 아는 분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미국 회사에 지금 한국 지사가 아니라 그냥 그 기업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한국에서 원격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세상에 연봉도 실리콘밸리 연봉을 받고 계세요. 그래서 와, 너무 놀랍다. 능력만 있으면은 그렇게 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3번은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디지털 노마드로 살면서 커리어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것도 글로벌 커리어예요.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 발견하셔서 나라, 도시 선택하셔가지고 사실 수 있는 거죠. 디지털 노마드 인구가 이제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인들 수치는 확인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 한국 정부도 이제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외국인들한테 2024년부터 2024년 1월 1일부터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디지털 노마드를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는데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디지털 노마드 비자 아니면은 그냥 여행 겸 3개월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그런 경험을 못할 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워라밸을 잘 맞추시면 또 오랫동안 일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글로벌 커리어를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너무 이제 국내 취업만 생각하시면은 국내 취업도 안 되고 글로벌 취업도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상황 잘 아실 겁니다. 제한된 인턴십 기회도 잘 아실 거고요. 이제 유럽만 해도 제가 있었던 독일, 베를린만 해도 대학과 회사 협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또한 이제 학생 커뮤니티 안에서도 저기 인턴십 기회가 굉장히 많이 학생들한테 이제 찾아오거든요. 학생들도 오픈마인드다 하면 인턴십이 잘 되는데 한국은 인턴십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뭐 회사에서도 인턴십 이렇게 인턴을 구하는 것보다 중고 신입, 인턴을 한 대여섯 번 굴린 그런 이제 중고 신입을 좀 뽑는 그런 트렌드가 있죠. 그래서 신입에게도 필요한 직무 경험이고 이제는 필수가 된 인턴십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자, 해외 인턴십 제가 추천을 하는 이유는 이제 이게 커리어 디벨롭먼트 모델이라고 해서 이 대학에서 이제 좀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요거를 이제 다 리플렉트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는 본인의 가치, 본인의 프라이어티,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발견하기가 좀 한국에선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머티리얼리즘, 좀 돈을 많이 벌고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걸 다 따라가야 되는 그런 좀 그런 사회 시스템, 눈치를 많이 보는 사회 시스템 안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 김서정님 IS 인턴십 더블린 센터 참가자가 이제 얘기하시는 게, 더블린에서 인턴을 하면서 가치관에 대한 질문을, 그다음에 그게 자연스럽게 진로 고민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가치관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진로 고민이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기 위해서 해외 인턴십을 또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무급 인턴십은 풀타임 인턴십으로 가는 단계예요. 미국과 유럽은 너가 커리어를 찾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뭐 잡 쉐도잉, 멘tor십 이런 거는 많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인더스트리 컴피티션, 뭐 대회, 경연 대회, 뭐 해커톤, 파타임 잡, 뭐 이런 거겠죠. 아르바이트 이런 거. 그런 거는 많이 참여를 하시지만 마이크로 인턴십이나 언페이드 인턴십, 발런티어링 한국 분들 잘 안 하시는 캡스톤 코र्स 이런 것들이 세 번째로 이제 기반을 닦고 그 다음에 페이드 인턴십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나 1번도 안 했어요. 저는 2번도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면은 저희 인턴십 참여하시기 전에 1, 2번은 내가 꼭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좀 하셔야지만 3번 인턴십도 배치가 될 가망성이 높습니다. 꼭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글로벌 커리어 패스 이제 제가 봤던 커리어 패스예요. 그래서 국내 대학 졸업하고도 국내 대기업 다니시다가 뭐 독일 석사 와가지고 독일 회사에서
뭐 IT 분야에 영주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20대 때는 그냥 나는 한국에서 취업만 하면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만 30대 때 되면은 양질의 일, 워라밸 지키시면서 돈도 많이 받는 그런 일자리를 이제 얻기 원하시는데 그때 내가 이제 미국을 갈까? 영국을 갈까? 어떻게 글로벌 취업을 하지? 그때 고민하시면 좀 늦습니다. 제가 봤던 3, 40대 해외 취업 성공하셨던 분들은 영어를 잘하십니다. 중상위권 이상이고 해외 대학 졸업이나 해외 대학에서 수학 경험이 있으시고 또한 더 좋았던 건 해외 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으셨다는 것. 당연히 여러분들의 자신만의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어야겠죠. 해외 인턴십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소개하는 프로그램 딱 4개예요. 4개인데 다 알찬 프로그램이에요. IS 인턴십 프로그램. 이건 IS 어브로드 센터에서 진행하는 한 학기 혹은 여름 풀타임 인턴십이고요. 이제 저희 학생들이 참여 가능한 센터는 런던, 더블린, 바르셀로나, 밀라노 이렇게 딱 4개입니다. 딱 4개만 염두를 해주시고 바르셀로나, 밀라노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스페인어를 해야 되나요? 이탈리아를 해야 되나요? 하시면 좋지만 필수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중심이 되는 언어는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셔야지 이곳에도 이제 배치가 됩니다. 그다음 UC 버클리 실리콘밸리 인턴십, 여름 풀타임 인턴십, 아메리칸 대학교 인턴십은 한 학기 파트타임, 그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대학교 인턴십은 한 학기 파트타임 이렇게 됩니다. 더 자세하게 각 화면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IS 인턴십 프로그램에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 자격 요건이 있으니까 토플 80점 이렇게 나왔지만 80점만 딱 맞추고 스피킹이 나 영어 잘 말을 못해요 이렇게 하면은 저희 프로그램 지원하기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배치가 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학생들과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쟁자들이 미국 학생들이에요. 네. 그 경쟁을 뚫고 내가 좋은 포지션에 인턴십을 이제 세큐어 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신 거를 증명을 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우징도 이제 학생 아파트, 홈스테이 이렇게 몇 가지 고를 수 있는 옵션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센터 도시별 세부 사항을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15주 가시는 거, 16주 가시는 거, 아니면 13주 가는 것, 14주 가는 것. 죄송해요. 이거 13주가 아니라 최근에 12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당 근무 시간이 있는데 이제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밀라노라 바르셀로나는 주로 회사에서 5일째 근무를 해요. 한국과 같이 5일째 근무를 해요. 바르셀로나의 어떤 회사는 주 4일째를 하는 데도 있지만요. 하지만 런던과 더블린의 회사는 이미 주 4일째가 좀 normalize, 평균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9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또한 하이브리드 스타일 일도 많이 해요. 그래서 꼭 회사에 다 나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회사에 가고 2번 정도는 온라인으로 재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플렉서블하게 워킹 인바이러먼트가 형성이 되어 있죠. 비자는 런던 가시려면 비자 스폰서십과 GA 비자를 발급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얼마예요? 이거 추가로 이제 금액을 150만 원 정도 프로그램 비용 플러스 150만 원을 더 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런던만을 선호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블린은 무비자 입국이고 이제 밀라노, 바르셀로나는 학생 비자 필요한데 이거 비자 신청하는 방법은 저희가 다 안내를 드립니다. 지원 마감일 잘 확인하시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지원을 했는데 만약에 인턴십 배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 시작 2주 전까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 배치가 되지 않으면 디파짓 300USD를 환불을 드립니다. 프로그램 비용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숙소, 인턴십 배치, 학생 서비스만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이제 비자, 스폰서십, 발급 비용, 추가 액티비티, 항공료 비용은 부포함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야 배치가 가능하나요? 사실 너무 많은데 주요 배정 분야만 예시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공이 무엇이든 사실 이제 좋은 포지션을 원하시고 인문계 계신다 하시면 마케팅이라던가 HR이라던가 이런 쪽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한번 어느 배정 분야가 각 센터의 주요 배정 분야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이외에도 다른 배치 사례들이
많다는 것을 염두를 해두시고요. 또 인턴십 배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특정 포지션뿐만 아니라 HR, 마케팅과 같은 제너럴리스트 포지션도 지원을 하셔야 될 것을 저희가 강하게 권장드립니다. 배치가 어려운 분야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셨다. 뭐 파이썬, 뭐 프로그래밍 이런 건도 기본적으로 하실 테니까 이런 분야의 배치가 될 가망성은 많은데 이제 다른 엔지니어링, 다른 공학 분야 있잖아요. 뭐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건 좀 배치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도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회사에 내가 뭐 세일즈를 해보겠다. 아니면 뭐 내가 마케팅을 해보겠다. 요즘 그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전공이 공학이어도 내가 공학 관련된 그 회사에 들어가서 마케팅 하시고 세일즈 하시고 그런 분들 많으니까 내가 이런 거 해보겠다 그러면은 지원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리서치 분야라던가 저는 패션 디자인, 뭐 돌체인가바나 이런 데 가가지고 패션 디자인 할 거예요. 포트폴리오 없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놀랍게 뭐 대기업 정도의 패션 인턴십, 어, 패션 디자인 인턴십 경험이 없다 하면은 아무리 지원해도 여러분을 선발을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야도 염두를 해두시고요. 자, 인턴십 프로그램에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 읽기보다는 여러분 뭐 캡처하시려면 캡처하세요. 시간 좀 드릴게요. 제가 포커스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IS 센터와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을 통해서 유의미한 인턴십 분야 배치. 뭐 어디 인턴십 한다 해가지고 포토카피를 한다거나 뭐 잡다한 일을 한다거나 뭐 직업 경험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인턴십은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이 아닌 영어를 쓰는 외국 기업 배치하고요. 이거는 또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회사에 갈 수 있는 회사 리스트 주세요. 뭐 인턴십 포지션 리스트 주세요. 이게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저희가 인턴십 배치하는 방법은 전공 및 취업을 원하는 분야를 알려주시고 거기에 따라 1대1 개인 맞춤식 인턴십 배정을 합니다. 테일러드 인턴십을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원을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시점에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에 직무에 참여할 수 있는 인턴을 뽑겠다라고 결정하는 회사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IS 인턴십 코디네이터가, 인턴십 어드바이저가 회사에 다시 리치아웃 해가지고 아니면 새로운 회사를 찾아서 이런 학생이 지원을 하는데 혹시 여기에 뭐 데이터 아날리스트 포지션 있나요? 하고 또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이제 인턴십 어드바이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대1 개인 맞춤식 인턴십 배정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15년 동안 해왔다고 말씀드렸죠. 풀타임 인턴십 보장되고 다양한 형태의 숙소 공급, 안전하게 다녀오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해외에 인턴십을 갈 때 여러분 혼자 간다. 혼자 내가 유급이라도 갔는데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만한 외국인인데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고 안전하게 가이드해 줄 만한 세이프티 넷이 없으면은 여러분 진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회사가 여러분들을 미스유즈 할 수도 있고 미스트리트 할 수도 있고요. 뭐 주거 사기를 맞을 수도 있고. 제가 뭐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외국에서 혼자서 내가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살아가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우수한 IS 건강 안전 프로토콜이 있다고 하니까 그 학생 가이드를 따라서 IS 어브로드 센터와 SF 코리아의 가이드를 모두 다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이제 특징이고요. 미국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니까 영어 실력 향상 및 문화 교류도 당연히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 학기 교환학생 미국 대학에 가서 한국 학생들과 어울린다. 그러면 영어 실력 향상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미국 대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니까 영어 실력 향상 문화 교류도 자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무급 인턴십 원칙이에요. 유급 아닙니다. 유급이 아니라 무급이에요. 왜 그러냐? 무급 인턴십에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 내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인턴십을 무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급 인턴십을 통해 보다 많은 수의 회사에서 IS 센터와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다양한 전공, 커리어, 기술을 가진 참가자들에게 방대한 분야의 인턴십 참여 기회를 준. 만약에 무급이 아니다, 유급이다 하면은 여러분들 경력이 있는, 일을 잘하는 애들만 선발을 받겠죠? 그러면은 이제, 약간 인턴 경험이 전무하거나, 아주 조금의 인턴 경험만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학생들은 배치가 될 수가 없겠죠. 그냥 매일 이력서만 뿌리다가 그냥 계속 탈락, 탈락, 탈락.
근데 그렇게 시간만 낭비하게 되시는 겁니다. 경험을 쌓으시려면은 무급 인턴십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알맞죠. 자, 포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포함된 내용도 한번 쭉 보시고요. 근데 포함이 안 됐다 하는 거는 이제 비자 발급 비용, 그다음에 뭐 스폰서십 발급 비용, 생활비, 그다음에 뭐 IS 센터에서 진행하는 추가로 뭐 여행을 간다, 액티비티 참여한다. 그런 거는 이제 포함이 안 돼 있고 요거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배치 절차가 있는데 저희랑 SF 코리아와 1대1 상담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요구되는 서류들을 뭐 레주메, 커버레터, 그다음에 공인영어 성적 시험, 트랜스크립, 뭐 성적표 등등등등 1차에서 3차 나눠서 단계별로 제출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 납부하시고 난 다음에 IS 센터 인턴십 어드바이저와 미팅을 해요. 미팅을 해서 소개하고 난 이런 걸 좋아한다. 너가 이렇게 이력서를 써서 보냈는데 이런 거 고쳐라. 또 피드백을 받고 그래서 계속 본인의 이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고쳐가지고 이제 이 정도까지 하면은 여기 IS 센터 인턴십 이제 어드바이저가 매칭 회사를 찾죠. 그러면 그 회사와 인터뷰를 시작하게 되고 만약에 첫 번째 인턴십 확정이 안 됐다. 인턴십 확정이 됐다면 좋은 거죠. 근데 인턴십에 탈락했다. 그러면 다른 회사들과 매칭 시도를 두세 차례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학생들은 뭐 네 차례까지 하는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네 차례 정도 되면 웬만하면은 이제 인턴십 배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막 저 컨설팅 할래요. 저 그것만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랑 프로그램 결이 안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HR이나 마케팅에도 오픈 마인드 되면은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다 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치 사례 런던 보세요. 되게 좋은데 배치 많이 받았죠. 파이낸셜 타임즈 스트래티지, 스코티시 내셔널 퀄리, AI 솔루션 회사, 디자인 에이전시 등등등 많이 있는데 제가 5개만 가져왔고 프로젝트 인턴, 뭐 컨설턴트 인턴, 마케팅 인턴. 그래서 이제 연세대가 2024년 아니죠. 2023년 가을부터 이제 보내주시기 시작했거든요. 학생들을. 그래서 연세대 학생들이 가장 이제 참여를 많이 하는데 연세대라서 배치가 잘 되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학생들이 연세대에서 온 학생들이 글로벌 스턴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오는데 모두 한 학기 교환 학생을 다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학기에 연속해서 저희 IS 인턴십을 참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연세대 돌아오셔가지고 복학한 다음에 한 학기 마치고 그 다음에 IS 인턴십을 참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환 학생을 다녀왔으니까 어느 정도 영어 실력, 외국 문화에 대한 받아들이는 그 스킬이 남들보다는 좀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도 인턴십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뭐 인턴십 5개 하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인턴십을 한국에서 뭐 3-4개 했다. 그래서 내가 인턴으로서의 뭔가 실력은 장착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희 IS 인턴십 안 가셔도 돼요. 그냥 해외 인턴십을 경험하고 싶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안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턴에 이제 전문가니까 이제 풀타임을 찾으셔야죠. 더블린 센터 배치 예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HR 인턴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라노 센터도 많이 가시는데, 뭐 갤러리 어시스턴트도 있고, 뭐 테크니컬 마케팅 스타트업 등등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영국 상공회의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뭐 바르셀로나도 사실 바르셀로나는 미국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인턴십 장소이긴 합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추천 학생들 보세요. 영어 실력 잘하셔야 됩니다. 스피킹 실력 좋으셔야 돼요. 말하는 거 진짜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턴십 경험 한 번 제일 좋아요. 아니면 대외 활동, 학생 동아리, 프로젝트 진행, 대회 참여, 아르바이트 등 대학생으로서 공부 외에도 커리어 개발 경험을 쌓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라도 하셨어요? 이 중에서 한 2개 정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학생활을 낭비하지 않고 잘 보내시는 겁니다.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또 인턴십이 배치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네요. 자,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컴플레인을 빡 터트리는 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저희랑 언제든지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오픈 마인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취업에 관심이 있는데 그냥 저는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이제 열망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원 자격이 겸 3학년, 4학년, 그러니까 2학년은 무조건 마치신 상태로 지원을 하셔야 돼요. 3학년, 4학년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 후 12개월 내 이내. 그러니까 이게 3학년이 인턴십 시작하는 게 이제 9월 초인데요. 9월 초에 2학년 2학기까지는 마친 상태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개월, 5개월 기간의 긴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이건 커리어를 찾는 과정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리 연습하시는. 저희가 뭐 회사를 딱 뽑아가지고 이거는 너희 회사다라고 던져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내심 있게 가이드를 따르셔야 되고 나머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조건은 교환학생을 다녀오셨어요? 아니면 어학연수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면 어렸을 때 내가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큰 플러스죠. 그렇죠? 또 예민하지 않고 무던한 성향을 가지시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모교에 노미네이션 받은 학생. 이게 이제 연세대와 숙명여대에서 저희 IS 인턴십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도입을 하셨기 때문에 모교에서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명여대는 최대 15학점까지 받으실 수 있고 연대는 이제 최근에 3학점까지 받으시고 대신 이제 연대에서는 프로그램 비용의 50%를 지원을 해주시죠. 모교에서 이런 그 해외 인턴십 참여했을 때 뭐 장학금을 주시던가 학점 인정을 주시는 그런 내부 규정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컨설팅 회사에 컨설팅 인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랑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너럴리스트 포지션을 염두를 하고 지원하시라. 정확한 배치 사례 알려주세요. 이거 없이는 저 지원 안 해요. 저희는 이제 사실 최근 학생들이 배치된 모든 회사 리스트를 공개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 센터의 자원이죠. 그래서 얼마나 노력을 해서 그 회사들과 관계를 맺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링크드인 통해서 인턴십 배치 사례 보실 수 있고 여기 보세요. isabroad.org intern-abroad 그다음에 /fields 인턴십 배치 사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딱 갔더니 이렇게 그 전공별로 그다음에 분야별로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나 제가 클릭을 했습니다. 비즈니스 중에서도 어카운팅, 애드버타이징, 애그리비즈니스 뜨뜨뜨 나오고 매니지먼트 앤 휴먼 리소스가 있었어요. 휴먼 리소스 했더니 각 센터에서 배치됐던 대표 사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뭐 영어 공부도 하실 겸 내가 어디 센터를 가야 되냐, 어떤 분야에 배치가 될 가망성이 높냐 이런 거를 또 미리 리서치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다 찾아드리진 않습니다. 또 이거는 링크드인이에요. 링크드인에 가서 제가 IS 인턴십 바르셀로나 쳐봤더니 와 학생 어디 학생이에요? 유니버시티 버먼트 학생이 배치된 사례 저널리즘, 지오그래피 공부하는 학생인데 여기에서 뭐 어떤 포지션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는 나오진 않았네요.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IS 바르셀로나를 쳤더니 여기 어디예요? 위스콘신 메디슨 학생이 여기 크레인이라는 그런 회사에 와가지고 배치된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링크드인에 가셔가지고 쳐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턴십 저희 연세대 학생들이 이제 후기를 쭉 읽어보면은 이제 뭐 이게 좋다 이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턴십 후기 중에서 이제 네트워크가 너무 좋았다. 이 커리어 네트워크 너무 좋았다. 네트워크 커리어 관련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좋은 선배 만났다. 다양한 경험을 한 만큼 업무 외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걸 강조하신 분이 있고 또 인턴 업무 딱 보시면 인턴 업무 엄청 많죠.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하고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SEO 전략, 트렌드, 영국 경쟁사들의 경향성 분석. 이건 무슨 완전 애널리스트 아니에요? 애널리스트처럼 이런 거 경험 있으시면 나중에 컨설팅 회사 가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을 많이 했던 거를 이제 좀 강조하신 분이 있었고요. 주말 여행을 또 강조하신 분이 있었죠. 여러분, 유럽에서 산다는 거에 가장 큰 장점 뭐예요? 한 10만 원만 들고 영국에서 파리 가서 1박 2일 있다가 올 수도 있고. 너무 여행을 할 때가 많죠. 그쵸? 엄청 좋죠. 또 런던 같은 경우는 공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누리면서 생활을 하신다는 게 해외 인턴십 중에서도 유럽 인턴십의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UC 버클리 실리콘밸리 여름 인턴십.
야, 실리콘밸리 인턴십이 웬 말이냐. 정말 이제 대단한 기회인데요. 이거는 사실, 올해 여름에 이제 첫 회요. 처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실리콘밸리 베이 에리어 인턴십 배치의 기회 있고, 다양한 전공 지원 가능하고, 오프캠퍼스 3실 아파트에 사시게 되고, 지원 자격 요건 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자, 근데 이게 누구나 그냥 가고 싶다고 여름에 띡 하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원할 수 있는? UC 버클리에서 한 학기 이상 수학한 SF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한 학기만 수학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봄학기 플러스 여름 실리콘 인턴십을 하셔야 되고 나는 가을 학기부터 시작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가을 학기 학부, 봄 학기 학부 이렇게 마치고 그다음에 여름 인턴십을 하셔야겠죠. 주로 저희가 이제 UC 버클리의 BISP 프로그램이 있어요. 다전공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하스라고 해서 이제 하스 비즈니스 스쿨 잘 아실 거예요. MBA 과정 되게 유명하죠. 미국 내에서 되게 유명한 이제 MBA 과정인데 뭐 BISP 하스 과정 가시는 분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프로그램 비용이 BISP가 좀 많이 낮죠. 하스가 사실 비용이 좀 비싼 편입니다. F1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상황에서 주 5일째 보통 35시간 일을 하시게 되고 이거 이제 인턴십을 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냐면요. 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인턴십 기간은 6월 초부터 8월 중순 이제 8주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5월 말에 UC 버클리의 봄학기가 끝나요. 그럼 봄학기 끝나고 거의 바로 여름 인턴십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전공, 정말 다양한 어카운트, 제가 이거 다 적은 게 아니라 ABC 이렇게 쭉쭉쭉 적으면서 좀 대표되는 것만 적어왔거든요. 뭐가 딱 눈에 떠오르세요? 사이버 시큐리티, 데이터 사이언스, 디자인, 이커머스, 로보틱스 이런 거 있죠. 근데 이제 인턴 할 때 인턴은 외국 학생이 인턴을 해외에서 한다. 그러면 인턴만 하려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뭔가 워크 비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워크 비자가 아닌 학생 비자 있기 때문에 학생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인턴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면요. 인턴십 세미나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학점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3학점. 그래서 풀타임 일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인턴십 세미나를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수업을 들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UC 버클리 성적표 3학점 나오니까 이것도 나중에 모교에서 학점 인정 받으시면 되겠죠. 무급 인턴십이에요. 대부분 이제 스타트업 기업 배정이에요. 저 구글 갈 수 있어요? 뭐 메타 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는 그냥 일반 대학생들도 어렵습니다. 어, 스탠포드, MIT 다니면 아마도 될 수 있겠죠. 대부분 스타트업 기업에 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치 확률이 좀 높아요. 추천 학생은 한국에서 인턴십 혹은 대외 활동 경험을 필수로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영어가 상급인 다양한 전공 학생. 영어 잘하셔야 됩니다. 자, 인턴십 업무 이제 예시 분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픽 인턴, 기계공학, 파이낸스, 부동산. 뭐 딱 눈에 들어오시는 거 있으신가요? 그래도 시장 정보 조사하고 고객을 위한 부동산의 추정 가치를 분석. 이런 인턴십도 유의미한 인턴십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근데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래요. 인턴십 어드바이저와 논의하여 진로에 가장 적합한 직무를 고르고 배정받을 수 있어요.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파이낸스예요. 전 파이낸스 회사에서 인턴십 하고 싶어요. 이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중대형 금융 관련 기업은 경쟁이 매우 치열해요. 그리고 미국 학생들을 뽑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조그만 소규모 금융 관련 기업에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직무 같은 것들은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어려울까요? 공학기술. 공학기술, 심층적인 전공 지식을 요구를 하죠. 아니면 이제 대학원생들만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학기술 회사에 마케팅을 한다던가 오퍼레이션 운영을 해본다던가 또 이런 거는 배치가 어렵지 않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보니까 저희 컴퓨터 사이언스 뭐 소프트웨어 전공이신 분들도 계신데 나 실리콘밸리 가가지고 나 이런 기술 사용한 인턴십을 해볼 수 있겠냐 지원해 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마케팅 운영 같은 것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메리칸 대학교 인턴십 WSP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지원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플 85점이라고 해도 스피킹 리스닝 20점 이상, IELTS는 전 영역 6.0 이상이고 총점이 6.5이어야 되고 인문사회 상경계 지원 가능하시고요. 미국 수도 워싱턴 DC잖아. 워싱턴 DC 여러분 진짜 되게 깔끔하고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 엄청나게 많은 갤러리, 뮤지엄, 그냥 시티가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뭔가를 익스플로어하기, 탐험하기에 최적화된 그런 환경이고 좀 범죄율도 조금 낮고요. 오프캠퍼스 2인실 아파트이고요. 세부 사항은 이제 WSP 크레딧 과정이 있고 non 크레딧 과정이 있어요. 이제 크레딧 과정은 과정이 거의 동일한데요. 이제 다른 게 있다면은 non 크레딧 과정에는 성적표에 어, 몇 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A, B 이렇게 나오고 뭐 3학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A, B, A, B 이렇게만 나오고 100점 만점에 80 몇 점 이렇게 그런 뉴머리컬 넘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참여하는 과정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기간이 4개월이에요. 8월 중순부터 12월 중순이고 보통 근무 시간이 일주일에 2, 3일만 근무를 하는 파트타임 근무예요. 보통 20시간 일주일에 근무하시면 되고요. J1 비자를 받고 가시게 되고 이제 프로그램 비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 지원 마감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on 크레딧 과정 21,905불인데요. 이거는 이제 인천대학교 국제통상학과 학생들이 그 본인의 이제 디파트먼트에 스콜러십을 받고 이제 참여를 하시는데 여러분도 내가 나중에 진짜 정치, 경제 이 분야, 뭐 NGO에서 내가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WSP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메리칸 대학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메리칸 대학교는 조지 워싱턴이나 조지타운 유니버시티와 같이 국제관계학, 정치학 탑티어 대학이에요. 탑티어. 탑티어. 제가 보기엔 이 세 개가 가장 이 동부 쪽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에요. 그리고 학부생 90%가 학부과정 중에 풀타임, 파트타임 인턴십에 참여하니까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분위기. 그러면 일하는 애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나누는 그런 세미나라든가 디스커션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렇죠? 자, 이게 여기도 WSP 어드바이저와 연결되어서 인턴십 목표 설정, 현실적인 배치 분야 상담 후 지원서 면접 자료 준비하시면 되고요. 거의 다 배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이거는 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출국 전에 이미 다 배치 어느 정도는 완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 가셔가지고 세큐어 하시는 겁니다. 자, 파트타임 인턴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제학생이면은 인턴십 코스를 하나 들으시고 두 개의 세미나를 들으시는데 이 인턴십 코스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무급이지만 인턴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 법적인 지위를 이민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되시는 겁니다. 제가 되게 좋았던 게 흥미로운 세미나 주제 장난 아니죠. 너무 좋았어요. Presidency, Globalization in Crisis, U.S. Public Policy, U.S. in an Era of Greater Power Competition. 얼마나 이제 좋은 그리고 이제 이 트렌드에 딱 맞는 주제들이에요. 이거 공부하면 너무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급 인턴십 원칙이고 권위 있는 NGO, 국제기구 정부기관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예외이긴 한데 이런 데 배치 안 하시고 그냥 일반 사기업에 배치를 하신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왜 안 냈냐 그랬더니 아 저는 그거보다 사기업에서 일을 하는 게 더 좋아요 하고 사기업을 일부러 찾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까지 참여하셨던 저희 SF 학생들은 거의 이곳에 배치가 되었고요. 또 좋았던 게 자원봉사라던가 싱크탱크 컨퍼런스 참여 기회가 엄청 많아요. 막 이메일 엄청 날라오거든요. 그럼 그냥 가시면 돼요. 가셔서 거기에서 막 정치인을 만나던 되게 유명하신 뭐 CEO를 만나던 뭐, 액티비스트를 만나던 이런 분들과 자연스러운 네트워크를 하실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추천 학생 보세요. 정치, 경제, 경영, 사회과학, 인문학 전공생 중에서 영어가 아주 상급 아니어도 돼요. 중상급이면서 NGO 국제기구 정부기관 취업을 원하거나 이 분야의 탑티어 석사과정 원한다. 석사과정 하시려면 정치학이나 뭐 인터내셔널 릴레이션 석사과정 하신다. 거의 대부분의 유럽인들과 이제 미국인들은 그 전에 두세 개 이상 인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학생들도 이 인턴십에 참여를 해요. 다른 대학교 학생인데 여기 WSP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거든요. 이제 말씀드리면 이거는 WSP는 보세요. 1949년에 시작해가지고 올해 76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해온 명망 있는 인턴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 분야 배치 보세요. 그냥 제가 뭐 설명 안 해도 다 굉장히 좋은 탑티어, 뭐 내셔널 레벨, 글로벌 레벨의 인턴십 배치 기간 보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인천대학교 소나스 그 동북아 물리통상학과 임주 학생 WSB 크레딧 과정인데 이 학생은 어디에서 배치를 받았나요? 인터내셔널 레스큐 커미티 NGO에서 인턴십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뭘 하는지 이제 얘기를 좀 해봤고 이게 본인이 이제 국제기구 직원이 진로이기 때문에 이게 메리트다. 그죠? 이미 유엔과도 협력을 진행을 했다. UNHCR과 같은 남미 국제기구에도 진출을 하고 싶다라고 이미 포부를 밝혔고 이 학생은 또 발런티어도 되게 많이 했어요. 너무 좋은 케이스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학교 인턴십. 나는 유럽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웨스트민스터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GPA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2.7, 토플 아니고 IELTS. 근데 IELTS는 IELTS for UKBI 아카데믹만 시험을 보시고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영역 5.0 이상이고 모든 전공 지원 가능하시고요. 오프캠퍼스 1인실 기숙사 배치가 원칙입니다. 기간이 이제 유학을 가시면서 방문 학생을 하시면서 파트타임을 하시기 때문에 9월 말, 12월 중순. 왜 9월 말이냐? 이거는 이제 영국의 가을 학기 시작일이 미국처럼 8월 말이나 이게 아니에요. 9월 말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 3개월, 9에서 10, 거의 3개월이 조금 안 되죠. 그래서 주당 근무 시간은 일주일 이틀만 일을 하고 보통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하시고 학생 비자, 영국 학생 비자 받아 가셔야 돼요. 프로그램 비용은 17,250 GBP, USD 아닙니다. GBP고 SF 지원 마감일 4월 12일이니까 미리 염두를 해두시고 IELTS for UKBI 시험 없다, 안 봤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4월 12일까지는 IELTS for UKBI 점수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 뭐 시험을 보시거나 그러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웨스트민스터 대학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게 영국 런던 시내 중심부에 있는 실용학문 중심 대학이거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방문 학생은 내가 전공이 아닌 과목도 수강 가능해요. 그리고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아카데미 영어 향상 수업도 오픈돼요. 이제 보통 영국 대학은 전공으로만 방문 학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웨스트민스터는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또 많은 게 이제 오픈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 전공 너무 싫어. 나 다른 거 한번 해보고 싶어. 이렇게 탐험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최고의 대학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 미디어, 스포츠 경영, 사회학 정말 인기예요. 자, 이것도 학부과정 진행하면서 파트타임 인턴십이고, 이것도 어드바이저와 연결돼서 출국 전에 인턴십 목표 설정, 현실적인 배치 분야 상담 후 지원서 면접 자료 준비하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서 배치가 되는 분야가 달라지겠죠. 자, 수업 하나, 이 모듈, 그러니까 영국 대학의 수업을 이제 모듈이라고 하거든요. 모듈 등록하셔야 되고, 20 UK 크레딧,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대학 수업 보통 3개, 60 UK 크레딧 동시에 수강하는 조건입니다. 무급 인턴십 원칙이고요. 다양한 실용분야 전공 지원 가능한데 공학은 안 됩니다. 여기는. 그래서 디자인, 아트, 패션, 미디어, 사회과학, 인문학 전공생 중에서 영어가 여기도 이제 상급 아니어도 중상급 정도는 되거든요. 영국 내에서 가벼운 일 경험을 쌓기 원하는. 이거 왜냐면은 막 이렇게 NGO 막 아까 WSP 봤잖아요. 아메리칸 대학교. 그런 레벨 배치 안 되고 아까 IS 학생들 막 파이낸셜 타임즈 스트래티지 그런 레벨 아닙니다. 그런 레벨 아니고 약간 소규모, 중소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좀 인턴십 배치가 쉽겠죠. 한번 보세요. 이제 경영 파이낸스, 송장 처리, 환자 청구, 비즈니스 행정 이런 거는 약간 어드민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치가 좀 쉬운 거겠고요. 그래서 뭐 자선단체, NGO, 다양한 자선단체, 뭐 내셔널 레벨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런던에만 있는 뭐 자선단체일 수도 있고 정부 자선단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세요. 저널리즘, 미디어, 영화, 배치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그래서 연구 편집 또는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기술적 그래픽 디자인 이런 분야에 이제 그러니까 배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널리즘, 미디어, 영화 전공생이라면은 그래도 난 기사 작성 해보겠다. 일부 행정 업무 해보겠다. 이벤트 및 마케팅 지원하겠다 하면은 여러분들 뭐 런던에서 인턴십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정도 되겠어요. 그렇죠?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절차는 이제 IS 인턴십만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세 가지 대학에서 진행하는 인턴십 절차로 안내를 드릴게요. 가을 학기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유학을 위한 준비 2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늦어도 2월 말에는 이제 토플이나 IELTS 점수를 한번 획득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다 하면은 프로그램 지원 마감일까지 4월 초가 UC 버클리다. 그러면은 3월 말에는 다시 토플이나 IELTS 시험을 보셔가지고 원하는 점수를 만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보 수집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하려면은 SF 담당자, 학생 카운슬러 선생님과 1대1 상담 필수예요. 이거 안 하고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필수니까 꼭 상담 신청하시고요. 자, 공인 영어 성적 미리 이제 가지고 있으시면 좋고 만약에 안 됐다 하면 다시 보실 생각으로 이제 획득을 하시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비용 확인하고 업데이트된 게 없나. 지원하시는 시점에 혹시 추가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할 때 저희 SF 학생 카운슬러 선생님한테 저 지원합니다. 뭐 준비해야 되나요? 하면은 저희가 이제 학생 카운슬러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이런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읽어보고 동의하고 그다음에 이런 절차로 됩니다. 안내 받으시고 어, 가이드만 받으시고 그 가이드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세요. 큰 어려움은 없어요. 지원 마감일 잘 맞춰가지고 서류 제출해 주시고 지원 완료되면 4주에서 8주 후에 합격증 발부합니다. 더 일찍 될 수도 있고요. 출발 준비 저희랑 같이 하시면 되시고 SF 코리아 프리디파처 OT 참가 필수하시고 비행기 티켓 구매하시고 떠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눈에 보는 지원 절차 요약이에요. 자, 온라인 줌 상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SF 코리아 홈페이지 오세요. 그래서 1대1 상담 여기 상담 꼭 누르시고 그 다음에 Request for Information 이 정보를 넣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저희 상담을 받으시는지 상담 기록이 계속 누적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캘린들리라고 해서 줌 상담 예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선택하셔가지고 신청하세요. 보통은 저희가 이제 한 45분 정도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청하시고 노쇼 하시면은 한 달 동안 상담 못 받으세요. 왜냐면 지금 상담이 엄청 밀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중하게 신청하시고 나는 상담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럼 SF 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들어오셔가지고 간단한 상담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웨비나 및 이벤트 정보가 저희가 계속 있으니까 오시고요. 또 보시면 여기 웨스트민스터 대학 설명이 있는데 3월 11일 날 하는 건 여기에 이제 인턴십도 중간에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 여기 웨스트민스터 대학 담당자가 인턴십도 소개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요게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이벤트 및 웨비나 아니면 여기 아래 지금 이벤트 섹션 깔아놨거든요. 아니면 제발 SF 코리아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하세요. 친구 추가하셔야지 이렇게 정보 받으실 수 있거든요. 친구 추가 안 하셔가지고 맨날 이거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쉽습니다. 친구 추가하라고 해도 왜 안 하실까요? 꼭 해주세요. 자,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에도 저희가 이제 어떤 모든 거를 막 이거 합니다, 이거 합니다 이렇게 다 올리진 않아도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Selfie from Korea라는 이제 계정. 요거는 이제 학생 후기를 올리고 있으니까 프로그램 정보를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F 코리아 홈페이지, 그다음에 여기 네이버 블로그 오시면은 최신 소식도 업데이트 받으시고 또 SF 알룸나이 어떤 인턴십에 다녀오신 분들이 뭐 후기 올려놓은 거 이런 것도 다 보실 수 있어요. 이거를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들 Q&A 세션 진행할게요. 지금 거의 50분이 됐네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없으세요? 제가 오늘 너무 설명을 잘했던 것일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그러면은 추가로 SF 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드리자면은 정말 해외 인턴십은 여러분들의 커리어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일을 하시려는 그런 이제 약간 이런 사고는 이제 버리셔야 돼요. 지금 한국 경제도 너무 안 좋고 저성장 시대에 어, 어떤 그 기술을 가지셔도 전 세계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커리어를 그런 또 직무를 선택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만족하면서 지금 하이브리드로 일을 하고 있고 외국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게 저는 더 맞더라고요. 국내 회사에서 한번 일을 하다가 진짜 죽을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Q&A 세션 지금 한 분 남겨주셨는데 뭐라고 남겨주셨을까요? BISP 인턴십 한국에서 인턴십 경험이 없단 지원할 수 없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턴십 말고도 혹시 학생 활동 경험 있으세요? 학생 활동 경험 뭐 내가 클럽에서 학생 회장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뭐 클럽을 통해서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던가 대회에 나갔다던가 대외 활동을 했다던가 이런 거 있으시면 돼요. BISP 프로그램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 인턴십 하시게 되거든요. 인턴십 경험은 혹은 대외 활동, 학생 활동을 하시는 게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동아리 중요한가요? 관련 분야 아니라 동아리도 좋죠. 근데 다 동아리 내가 그냥 활동만 했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뭐 회장으로서 아니면은 뭐 매니저로서 내가 학생 관리를 해본다던가 프로젝트 진행을 해봤다던가 그렇게 본인만의 스토리가 있으셔야 돼. 내가 일을 했다는 나 일을 할 수 있다. 그 스토리가 있는 게 중요하죠. 관련 분야 아니라도 괜찮아요. 일을 해봤던 경험이 중요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세션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저 그 다음에 또 성균관대 세션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